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2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 1% 하락, 코스닥은 22포인트나 내리면서 2.2% 하락했습니다. 잘 지키던 이제 1000포인트까지 깨버렸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부 쌍매도를 하면서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많이 내린 이유를 뭐 딱히 모르겠습니다. 큰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뭐 니케이나 상해종합도 많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특히 좀 많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어제 고점 부근에서 계속 확실히 넘어가지 못하고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쌍봉 그림을 그리면서 또 큰 음봉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아직 이탈하진 않았고 21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 만에 21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반등을 좀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정도쯤 해서 바로 반등을 좀 준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어, 빨리 이쯤에서 위로 좀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밀려버린다면 요 바닥까지도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차는 이제 61선이 될 거고 2차는 이제 여기까지라서 지금 애매한 자리 빨리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쉬었다가 가는 방법, 아니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요 3천 초반대를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방법, 뭐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나 진단키트주도 다시 좀 주목을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형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제가 공시를 좀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형주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확실히 코스닥보다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코스닥은 잘 가다가 이렇게 한번 내리면 크게 내리기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이오주와 이 코로나19에 대한 진단키트 주식들이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의 투자자는 지금 기간이 또 계속 연일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도 4월 20일, 4월 16일 정도까지 해서 매수를 끝내버리고 이제 계속 매도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또다시 외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올해 들어서 그렇다 할 매수가 기관은 나오진 않았어요. 외국인은 요 정도쯤에서 꽤 많이 매수를 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진짜 올해 몇 조를 매도했는지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21선에서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21선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내일 바로 여느 때와 같이, 요때와 같이 좀 양봉으로 말아 올렸으면 하고요. 61선까지는 좀 안 갔으면 합니다. 지금 상승 추세를 거의 뭐 일주일 이상을 올렸던 거를 한 번에 끌어내렸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코스닥 일단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별로 좋지 않았다. 미국 10년물도 보면 1.64%로 조금씩 이제 좀 올라갑니다, 일단. 근데 아직 1.75%, 이제 1.8%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뭔가 이 턴어라운드를 또 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급격하게만 좀 오르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채권 수익률은 여기까지 보고 외환도 뭐 조금 회복했고요.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나스닥 100과 다우존스 지수 선물이 조금 뭐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좀 많이 내린 모습이라 좀 차익 실현 물량이 갑자기 쏟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내일 반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300원 올라서 14,2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실적이 이제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고 오늘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가격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증시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래서 증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승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적게 내린 것도 아니고 요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내린 편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산중공업은 2% 상승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실적 발표 때 보통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친구가 있고 급등을 했다가 꼬리를 달면서 내려오는 친구가 있고 오히려 내려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세 패턴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정말 시장의 기대치보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그냥 밀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이미 예상되었을 경우 주가는 이미 상승해 있고 실적이 나온 뒤부터 이제 좀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좀 멈춰 있다가 한 번에 올라갔다가 그 오버슈팅으로 잠시 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양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가 나고 꼬리를 달고 뭐 그렇게 아니면 급상승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뭐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오늘 꼬리 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당분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잘 선방을 했고요. 실적이 지금 흑자 전환이 되었고 어제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이 연결을 빼고요. 단독으로 5조 9천억 정도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200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업에 비해서 이 익률로 따진다면 굉장히 적은 양이긴 합니다만 이때까지의 이제 두산중공업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큰 발전이죠. 네. 지금 두산중공업이 요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한 지가 네, 엄청나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감소하고 몇 년 전부터 해서는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흑자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고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금 이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하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따라 네, 기술을 좋게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중공업은 전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흑자 전환은 정말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네, 주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이제 좀 양봉을 길게 뽑으면서 15,000원을 바로 돌파를 좀 하기를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14,500원 정도의 저항을 맞고 뚫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천천히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14,700원 정도에서 네, 주봉상으로는 그 정도 14,500원이겠네요. 네, 그 정도에서 자꾸 저항을 맞고 좀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월봉도 마찬가지 N자로 꺾였고요. 자, 이제 곧 5월인데요. 5월 달에는 진짜 거래량이 좀 터졌으면 하고요. 아쉽게도 4월 달에는 거래량이 뭐 3월 달과 비슷하게 별로 많이 터지지 않아서 조용히 그냥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5월 달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합니다. 자, 그럼 투자자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이 34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4,000주 매도, 네, 개인이 다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이 계속 매수한다는 점,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오늘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개인만 매도를 했다. 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매수를 했고요. 특히 이제 투신이 다시 한번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10만 주 매수 들어왔고요. 이전에 모아놨던 이 물량들을 뭐 일부분 매도를 좀 했습니다만 요 합쳐봤자 뭐 얼마 안 되거든요. 하루 정도 매수한 양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매도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만 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투신도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며칠 전인가요? 네, 300만 주 매수했다고 연기금 이 수급을 합계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3월 12일부터 해서 단 하루를 빼고는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심심치 않게 20만 주, 10만 주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일주일만 보더라도 100만 주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연기금이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이유가 있다. 사실 포트폴리오를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300만 주 이상으로 지금 400만 주 순매수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기타 법인도 다시 한번 매수 들어오는 모습, 투자자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에 뭐 크게 네, 걱정 없이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지수는 이 정도로 보고, 네,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오늘 드디어 의미있게 좀 감소를 한 것 같고요. 200만 주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176만 주로 네,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그래서 슬슬 이제 공매도 잔고를 줄이면서 주가를 올릴 때가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서서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 페이지를 보았을 때는 가장 최저점을 찍었고요. 네, 20만 주 이상을 한 번에 상환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대차장고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어제 좀 늘었다가 네, 오늘은 뭐 2천만 주 정도, 네,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의미 없고요. 외국인 추정에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죠. 당일에 네, 5,499주,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로. 네, 그리고 9% 정도에서 네, 보유를 유지를 하고 있다. 제가 두산인프라코아도 같이 리뷰를 좀 하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산인프라코아를 좀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의 유입을 좀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둘 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는 잘 나가고 있다.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큰 공시 없었고요. 두산중공업 이제 5월 13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3일 오전 9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 희까번떡한 그 있죠. 미음자 모양의 건물 저도 실제로 봤는데 야, 이 적자 회사가 이런 삐까번떡한 네, 건물에서 일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적자 회사가 아니니까 네, 좀 더 불빛 강도를 높여서 네, 전기세 많이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네, 부안건은 두산인프라코아의 분할 합병 승인건입니다. 그래서 5월 13일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4월 5일 정도였나요? 네, 두산인프라코아의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 네,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실적도 좋게 나왔고 네,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이 굳이 네,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를 할 것이라고 보고 7월 1일에 네, 합병 기일이죠. 네, 7월 1일날 합병 기일로 해서 7월 21일에 신주 상장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공시 하나가 있었는데요. 합병가액에 대한 공시입니다. 네, 그게 자, 여기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 모집가액이죠. 네, 11,400원이고요. 네, 요 정도로 잡혀 있고 청약 기간이 5월 13일. 네. 납기일이 7월 1일이고요. 자, 이게 이제 합병가액이 나와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아 주식이 네. 이제 11,400원으로 모집가액으로 변경되어서 상장이 되는 것인지 저도 사실은 좀 헷갈립니다. 이 흡수 합병을 처음 해봐가지고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모집가액은 11,400원이고요. 두산중공업 주식은 비율이 1이기 때문에 뭐 변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아 주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천주가 네, 470주가 두산중공업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데 그 주식이 액면가액이 모집가액이 11,400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발행이 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실제 가격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때쯤 되면 뭐 15,000원일지 16,000원일지 17,000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장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론 그런데요. 혹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11,400원에 대해서 6,700만 주를 굽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 그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실제 가격에 대해서 곱해지는 거겠죠. 네, 주식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헷갈리네요, 이 부분이. 네, 아무튼 시가총액은 어떻게 늘어나는 건지, 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산중공업은 5월 13일 날 이 투표를 하게 되어서 합병이 승인이 되게 되면 7월 달에 신주 발행을 하게 되어서 총 주식수는 거의 5억 주, 네, 5억 주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주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제가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합병될 때까지는 한번 상승을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계속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